매일 아침 건강하려고 드셨던 그 과일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결국 심장마비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신장 망가뜨리는 1위 과일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20년간 신장질환 환자 5,000명 이상을 치료해온 전문의입니다. 지난주 68세 김은희 여성 환자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투석해야 하나요? 신장 수치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과일만 바꿨습니다. 6개월 후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등산도 다니시고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다니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과 꼭 챙겨 드셔야 할 과일을 드시게 되면 아침에 붓지 않고 계단 오를 때 숨 안 차고 손주 안고도 힘들지 않고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고 더 많은 분들의 신장을 지키고 죽음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후 꼭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이 왜 신장을 망칠까요? 여러분, 과일은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죠? 비타민 많고 몸에 좋고 의사들도 과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신장이 약해지거든요. 젊을 때는 과일 많이 먹어도 괜찮았어요. 바나나 2개 먹어도 끄떡없고 수박 1통 먹어도 문제 없었죠. 그런데 50대, 60대 넘어가면서 3가지가 변합니다. 첫째, 혈당 처리가 느려져요. 단 과일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높은 혈당이 신장 혈관을 계속 공격해요. 둘째, 칼륨 배출이 안 돼요. 과일에는 칼륨이 많은데 신장이 약하면 이걸 제때 못 내보냅니다. 칼륨이 쌓이면 심장이 위험해져요. 셋째, 과일 속 과당이 신장 혈관을 붓게 만들어요. 이게 반복되면 신장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과일만 먹었는데 왜 발목이 붓죠? 왜 아침마다 피곤하고 두통이 있을까요? 원인은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위험 과일 4가지.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4가지는 50대, 60대, 70대가 매일 먹으면 가장 위험한 과일입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 위험 과일 1위, 바나나. 에이, 바나나요? 그거 운동선수들도 먹는 건강 과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폭탄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400mg 정도 들어 있어요. 칼륨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고요?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거든요. 신장이 약하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칼륨이 과하게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이 마비되고 심하면 심장이 멈춥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5세 남성 환자분이었어요. 당뇨 15년. 이분이 건강하려고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씩 드셨어요. 석 달 후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나타났고 조금만 늦었으면 심장마비였습니다. 선생님, 바나나가 건강식이라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요. 이분처럼 모르고 먹다가 응급실 가는 분들 정말 많아요.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신 분, 고혈압약 드시는 분,
당뇨병이 10년 이상인 분. 이런 분들은 바나나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시니어분들도 하루 반 개까지만 드세요. 위험 과일 2위, 멜론과 참외. 여름에 시원한 참외, 달콤한 멜론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 과일들이 신장에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이 엄청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참외와 멜론은 당 지수가 65에서 70, 거의 흰쌀밥 수준이에요. 이걸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장 혈관이 손상돼요. 이게 반복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참외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200 넘게 올라가요. 그리고 멜론과 참외에도 칼륨이 많아요. 정 드시고 싶으면 아주 작은 조각 하나만 식사 직후에 드세요. 공복에 먹거나 한 조각 이상 드시면 위험합니다. 위험 과일 3위, 오렌지와 귤. 비타민 C 많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요. 오렌지, 귤, 자몽 같은 감귤류. 비타민 C는 많지만 신장에는 부담이 커요. 첫째, 칼륨이 많아요. 오렌지 한 개에 칼륨 240mg, 귤 한 개에 150mg. 별로 안 많은 거 아니에요? 하나만 먹으면 괜찮은데 보통 두세 개 먹잖아요. 그러면 칼륨이 금방 쌓입니다. 둘째, 감귤류에는 신성분이 많아요. 이걸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신장이 약하면 부담이 커요. 특히 오렌지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이 들어가요. 신장 질환자가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면 그날 칼륨 섭취량이 한 방에 넘어갑니다. 저는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마시는데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특히 신장 수치 조금이라도 안 좋으신 분은 오렌지 주스가 독약입니다. 위험 과일 4위, 말린 과일. 건포도, 건망고, 건살구, 대추칩, 곶감. 이런 말린 과일들 간식으로 드시는 분 많죠? 과일이니까 건강하겠지 생각하시는데 이게 신장에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다 빠지고 당분과 칼륨이 몇 배로 농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생포도 100g에는 칼륨 190mg, 당 15g. 건포도 100g에는 칼륨 750mg, 당 65g. 4배 가까이 농축되어 있어요. 건망고는 더 심해요. 당분이 80%예요. 거의 설탕 덩어리 수준입니다. 말린 과일 한 줌 먹는 게 생과일 서너 개 먹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말린 과일은 작으니까 자꾸 손이 가요. 한 줌, 두 줌 먹다 보면 칼륨과 당분이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네 가지를 습관적으로 드신다면 지금 신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손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희망을 드릴게요. 신장은 회복력이 약하지만 아직 기능이 남아 있을 때는 올바른 음식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염증을 낮추고 신장의 부담을 줄이며 회복을 돕는 과일입니다. 회복 과일 1위,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작지만 정말 강력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첫째,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해요. 신장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수없이 많아요. 이 혈관들이 손상되면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는데 블루베리가 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둘째, 염증을 낮춥니다. 만성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염증이에요. 블루베리가 신장 조직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셋째,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는 걸 막아줘요. 블루베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장 손상을 막아줍니다. 넷째, 칼륨이 적어요.
블루베리 한 컵에 칼륨이 겨우 110mg,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12주간 매일 블루베리를 먹게 했더니 신장 기능이 20% 개선됐습니다. 블루베리 제대로 먹는 법. 하루 한 줌, 20에서 30알. 생으로 드시거나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서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항산화 성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회복 과일 2위 사과.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특히 신장 환자에게는 더욱 그래요. 사과는 신장 환자에게도 안전한 과일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적거든요. 사과 한 개에 칼륨이 겨우 150mg,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사과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게 장에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장 속 나쁜 균을 줄이고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하고 장 점막을 보호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장이 깨끗해지면 신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장에서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신장이 그걸 다 걸러내야 해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런데 사과를 먹으면 장 독소가 줄어들어서 신장이 편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석 달간 매일 사과 한 개를 먹게 했더니 신장 수치가 평균 15% 좋아졌습니다. 사과 제대로 먹는 법. 하루 한 개 껍질째 드세요. 좋은 성분이 껍질에 많아요.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고 갈지 말고 통째로 씹어서 드세요. 사과만 꾸준히 드셔도 신장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회복 과일 3위 배. 배는 수분이 85% 이상이에요. 물 대신 수분을 보충하는 데 아주 좋아요. 그런데 배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배는 몸의 염분과 수분 균형을 잡아줘요. 신장이 약해지면 수분 조절이 안 돼요. 너무 많이 쌓이면 부종이 생기고 너무 적으면 탈수가 옵니다. 배는 자연스럽게 이뇨를 도와서 적정한 수분 균형을 유지하게 해줘요. 또 배에는 칼륨이 적당히 들어 있어요.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리고 배는 소화가 잘 돼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서 위와 장에 부담을 안 줍니다. 특히 배는 갈증 해소에 좋아요. 신장 환자들은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물만 마시면 지겨워요. 배를 먹으면 수분도 보충되고 영양도 얻을 수 있어요. 배 제대로 먹는 법.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가 더 많아요. 차갑게 먹지 말고 상온으로 식사 후 후식으로 좋습니다. 배는 신장으로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안전한 과일입니다. 회복 과일 4위 딸기. 딸기는 신장 환자의 완벽한 과일입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적으면서 영양소는 풍부하거든요. 딸기 5알에 칼륨이 겨우 80mg, 바나나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비타민C는 오렌지만큼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산성이 약해요. 오렌지나 자몽은 신성분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데 딸기는 산성도가 낮아서 안전합니다. 딸기의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둘째, 비타민C가 신장의 면역력을 높여줘요. 신장이 약해지면 감염에 취약해지는데 딸기가 이걸 예방해요.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장이 좋아지면 신장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 기억하시죠? 넷째,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고혈압이 신장의 최대 적인데
딸기가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다섯째, 당 지수가 낮아요. 딸기는 달콤하지만 당 지수가 40 정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안 줘요. 딸기 제대로 먹는 법. 하루 5에서 10알. 깨끗이 씻어서 생으로 드세요. 설탕 뿌리지 마세요. 당분은 신장에 부담입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서 먹으면 더 좋아요. 제철 딸기가 최고예요. 주의사항은 딸기는 농약이 많이 쓰이는 과일이에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세요. 딸기는 신장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이 네 가지는 많이가 아니라 매일 소량이 가장 좋습니다. 꾸준함이 신장을 살립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신장을 되살리는 30일 루틴 5단계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1단계, 위험 과일은 오늘부터 당장 끊으세요. 바나나 끊기, 멜론과 참외 끊기, 오렌지 주스 끊기, 말린 과일 끊기. 특히 바나나와 감귤류를 매일 먹는 습관부터 중단하세요. 처음엔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참으면 익숙해집니다. 2단계, 안전한 과일을 반 개씩 소량 섭취하기. 안전한 과일 4가지 기억하시죠? 블루베리, 사과, 배, 딸기. 이것들을 조금씩 드세요. 아침에는 사과 반 개 또는 배 반 개. 오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오후 간식으로 딸기 5알. 중요한 건 아침 공복에는 먹지 마세요. 반드시 식사 직후에 드세요. 공복에 과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3단계,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로 장 독소 줄이기. 장이 깨끗해지면 신장 부담이 30에서 40% 감소합니다. 발효식품 추천드릴게요. 김치, 너무 짜지 않게. 된장찌개, 청국장, 무가당 요거트가 좋습니다. 식이섬유 많은 음식은 고구마, 양배추, 브로콜리,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4단계, 저녁 8시 이후에는 과일 금지하세요. 밤에는 신장이 쉬어야 합니다. 저녁 늦게 과일 드시면 신장이 밤새 과부하 걸려요. 저녁 식사 후 과일 먹는 습관, 오늘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저녁 후식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대체하세요. 5단계, 하루 물 6에서 8컵 드세요. 물은 신장의 청소부예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니까 적당히. 그리고 소금을 줄이세요. 소금은 신장의 최대적입니다. 국물 요리 줄이기, 젓갈, 장아찌 끊기, 라면 끊기, 외식 줄이기. 하루 소금 섭취량 5g 이하로 유지하세요. 이 루틴을 한 달만 지키면 이런 변화가 옵니다. 붓기가 감소합니다. 아침에 얼굴 안 붓고 저녁에 발목 안 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그리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또 탁하고 거품 많던 소변이 깨끗해져요. 신장 주변 통증이 줄어들어서 허리 통증이 감소합니다. 이 변화들을 느끼면 신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기억하세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과일 4가지. 바나나, 멜론과 참외, 오렌지와 귤, 말린 과일. 이것들을 멀리 하세요. 신장을 살리는 과일 4가지. 블루베리, 사과, 배, 딸기. 이것들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30일 루틴 기억하시죠? 위험 과일 끊기. 안전한 과일 소량 섭취하기,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 지키기, 저녁 8시 이후 과일 금지하기, 물 충분히 마시기.
소금 줄이기. 이것만 지켜도 석 달 안에 신장 수치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투석실 대신 등산 다니고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오늘부터 과일 선택 신중하게 하세요. 지금 신장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에서는 신장을 지키는 완벽한 식단과 투석 없이 신장 지키는 법을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현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